안녕하세요. 닥터 마국 러스나인 부동산입니다. 마국 9단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약 2년여간 계속 딜레이 되고 올해도 2월 초에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말에 분양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기다렸던 만큼 훌륭한 분양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9단지의 위치, 그리고 마국 1차, 2차 분양가, 그리고 이번 9단지 분양가, 그리고 모집 공고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같은 경우에는 8단지 남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9호선 신방화역 600m, 도보로 약 8분 거리, 그리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800m, 도보로 약 12분 거리, 5호선 마곡역 550m, 도보로 약 7분 거리 위치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에는 공항 근무자도 많이 사는데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이쪽 지역, 이쪽 부근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공항 근무자, 그리고 마곡 지역 근무자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곡 1차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약 2억 9천대, 84제곱미터가 4억 2천대, 약 평당 1,000만원대에 분양을 했었고요. 마곡 2차 분양가는 1차보다 약 1억 정도씩 더 오른 5구제곱미터 4억 1천, 그리고 84제곱미터 5억 5천대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곡 9단지 같은 경우는 또 2차보다 약 1억 정도가 더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5구제곱미터 3.3제곱미터당 약 2천만원 가량 측정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4억 7,600에서 5억 2,500 요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약 1,800만원, 5구제곱미터보다 84제곱미터가 약간 더 쌉니다.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그래서 분양가가 6억 4,700에서 6억 9,60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싼 거냐? 주변 한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곡 8단지의 현 시세,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 호가는 약 10억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2020년 2월 24일 기준으로 8억에서 9억 사이에 지금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호가는 약 11억, 20년 02월 4일 7층이 계약된 거는 10억 7,500만원. 호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진 않아서 거의 실거래가랑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곡 9단지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약 갭 차이가 3억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입주 공고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많이들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이 전매 제한 기간하고 입주 의무 기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되게 많게 측정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경우는 예측이 한 8년 정도 했는데 거기다 좀 더해서 10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의무 기간하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실거주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매 제한 기간이 일단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거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되긴 하겠지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분양을 받고 나면은 바로 전세로 돌리지 않을까. 지금 8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가 약 5억에서 5억 5천 요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약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갭 투자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갭 투자 상품으로서는 좋은 것 같은데, 전매 제한 10년 요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황, 그리고 분양은 얼마큼 하느냐. 1529가구 중에서 분양은 962세대,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567세대. 임대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일반 분양 그리고 특별 분양에 대한 것만 962세대만 진행을 합니다. 시공업체는 한신공영, 사만기업, 그리고 대진공무회사 하고 있고요. 난방망신은 마곡 전체가 다 지역 난방 열병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한 가지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2020년 2월 26일 공고가 딱 나왔고, 이때부터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그리고 주택 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일이 이제 2월 26일 요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변동 사항들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 같은 경우는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 그리고 SH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원래는 2월 초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견본주택을 따로 안 짓고 사이버 견본주택 SH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2월 26일 수요일 이제 1시 이후에는 이제 팜플렛이나 분양 공급 이런 계획서들을 주택공사 1층 분양 수납부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곡 9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이고 과밀 억제권역이고 분양가 상향 적용 주택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5년 적용 주택이고요.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기의 이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안 지키시고 들어가시는 분들 항상 발생을 하고요. 정확하게 자금 계획이나 이런 걸 짜서 들어가야지. 이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 등록 발급분, 그리고 현재 미성년자 3명, 이게 전부 다 2020년 2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6일 기준으로 무주택 구성 1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은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단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분양을 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시거나 하면은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특별 분양하고 일반 분양, 요런 거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다자녀 96세대 노부모 분양 48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288세대 굉장히 많이 배분이 돼 있고요. 생애 최초 또한 192세대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252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33세대, 그리고 84 확장형은 477, 그리고 비확장은 52. 그냥 다 확장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뭐 비확장을 넣을 필요가 있나는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쪽 기간 추천 특별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문자로 다 발송이 돼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하고 철거민까지 같이 제외를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 부양,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다자녀가 5구제곱미터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4하고 5구가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하면 보통 3가구 이상 들어가는데 5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84에 좀 지원율이 좀 많이 모일 것 같고요.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반 공급보다 약간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이제 부모님을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제 3년 이상 같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하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여태까지 커트라인을 본다 그러면 일반 공급보다 약간 낮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통장 개월수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주 많은 마곡지구 신혼부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배분도 특별공급에서 288세대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것도 거의 뭐 로또 수준인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192세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가구수 산정 기준, 그리고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 여기에서 지금 되시는 분하고 안 되시는 분 희비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인 태아 수가 가구 수로 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6일 이전에 하셨던 분들 다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이 두민상 표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포함을 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산정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수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 무주택 세대원 중 19세 이상인 자의 소득 전원의 합산을 얘기합니다. 모든 미성년자 이상의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되고요.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수 합산이 됩니다. 전부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이쪽이 이제 또 소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그러니까 딱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인 이하는 지금 발표된 거 보면은 550만 원 선, 그리고 4인은 620만 원, 그리고 5인 같은 경우는 690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요 기준이 지금 현재 결정된 기준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제 120%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신혼부부는 조금 더 이따 뒤에서 다르게 좀 설명이 나와요. 이건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월 13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0%가 어느 금액이냐? 665만 원, 그리고 747만 원, 그리고 5인 같은 경우에는 832만 원. 이렇게 가구수 산정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 있는 거 130%, 722만 원, 그리고 809만 원, 그리고 900만 원, 5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가구수의 요 금액하고 자기의 조건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사항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특별전형 정확하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총 48세대고요.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6일 기준으로 되고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면 된다는데 아마 서울에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다 끝날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고요.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이 등재가 계속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 있을 경우에 노부모를 신청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월 납입금액, 청약저축 2년 경과,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납입하신 분, 월 10만 원씩 약정 날에 납입을 24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제 주택 청약통장 확정 납입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 가구 전 세대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부양자 직계존속 포함해서 무주택 가구 구성 전용 무주택, 전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공고일 현재 당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이 4인 세대 이상 가구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신 분, 아까 보여드린 소득 적용 기준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걸로 순위를 정하느냐, 입주일 공고 당시 현재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 지역 내에서 당첨자 순위 결정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매월 10만 원씩 일정한 날짜에 납입을 한 확정 납입 금액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몇 개월이 되냐. 예를 들어서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회, 그리고 20년 같은 경우는 240회
이걸로 순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횟수로만 그 월로만 납입 인정 회차로만 결정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이제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에 그 납입 개월수로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부모 특별분양 이제 공급은 한계를 넣을 수 있고 일반 공급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거의 다 그래서 특별공급 노부모 넣으시고 노부모 자격 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도 같이 넣으시는데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일반에서 당첨되시는 사례들은 좀 없기는 합니다. 보통 노부모가 약간 더 낮기 때문이죠. 자, 다음 다자녀는 이제 가점제로 진행이 보통 됩니다. 총 96세대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주 모집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구성원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확인 자료 꼭 들어가야 되고요. 당첨 서류 제출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은 입주 지정 기간 내 개시일까지 유산, 낙태 이런 관련된 서류를 계속 제출해야 되고요. 서류 미비 시 혹은 불법 낙태 시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이제 딱 당첨이나 청약 당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주할 때까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걸로 악용을 해서 이제 분양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입양을 했다가 당첨이 되고 나서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 6회 이상 아주 이건 쉬운 기준이고요.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세대는 월평균 120 이하인 분. 금액은 아까 나와 있던 그 소득표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라서 40점, 35점, 30점, 그리고 영유아 자녀 수 다 3명 이상이니까 요건 다 15점 만점을 받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대 구성원 이제 3세대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가점 받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하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거의 다 채우신 분들이 이제 당첨 이제 80점을 넘어가서 이제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해당 거주 도시기구 요것도 1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것까지 다 맞점이 들어가고 이제 요거 자녀 수하고 영유아 수에서 많이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인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연령 많은 자로 이번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생애 최초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 공급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무주택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리시는 전형이고요. 192세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다 당해에서 끝날 예정이고요. 세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의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 그리고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신 분,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청약 본인 무주택 가구 구성 전원이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조건, 이제 통산 5년간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요거는 정확하게는 너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SH에서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고서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득표에서 100% 이하인 분이 이 생애 최초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주기간 법령 개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신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38일 초과하시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 및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서 이거 빨간 줄을 쳐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시 해당 지역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의 우선 공급을 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이거야말로 진정한 로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생애 최초는 특별 공급을 한 개 넣을 수 있고 일반 공급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288개로 특별 공급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년, 5년, 7년 이렇게 가점제로 나왔고 자녀 수도 3명, 2명, 1명에 따라서 가점이 3점, 1점, 1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무주택 구성원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넣을 수 있고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순위는 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의 당첨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청약 조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이것도 조건은 뭐 다 충족을 하실 테고요. 자, 소득 기준이 이건 좀 말이 많았었는데 소득 기준이 120%,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30%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당첨자 선별 방법. 이거는 간단합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 미년제가 있는 경우가 1순위고, 동점자, 다 이건 1순위에서 태아 자녀 수가 많은 자. 세 자녀는 이제 다가구하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아마 다자녀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도 많이 오시고 다자녀에서 좀 가점이 불리하신 분들은 많이 조금 오실 것 같은데 세 자녀는 거의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자녀 중에서도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태아수 포함하고 동일하게 추첨이 의아합니다. 자녀 수는 아까 말했던 입주 공고일 현재 출산한 미성년자 자녀를 말하고요. 당첨자 자격 할인 서류 제출 시 임신 진단서 또는 입주기간 신청 입주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낙태 유산 관련 진술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미제출 시 혹은 불법 낙태한 경우 분양을 해약합니다. 그리고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좀 늦게 낳으신 분은 결혼을 좀 일찍 하시고 이번에 이혼을 했다가 구단지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합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이전 혼인 기간 합산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소득 기준 나옵니다. 조금 요건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 75%, 신혼부부 일반 공급이 25%.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 기준이 100%인 사람하고 이제 외벌이 맞벌이일 경우에는 120%, 100%인 사람한테는 75%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금액 기준은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표를 다시 한번 띄워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밀려나신 분들, 그리고 보시면은 신혼부부 일반 공급, 그러니까 외벌이인데 100%가 넘는 분들, 120%까지 그분이 25%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아까 120%가 아니라 120 이상 130%까지 요렇게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100% 딱 맞아가지고 좋았는데 120%까지 늘렸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대로 100%는 75%,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 분양 가구수에서 75%가 이렇게 우선이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일반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이제 특별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현실성이 없죠. 일반 공급이 워낙 이제 청약 개월수가 높을 것 같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동일 단지 내 특별공급 본인 신청자 외에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 공급을 중복하여 청하여 한 사람이라도 당첨됐고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이름으로 두 개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이름으로 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공급 아주 많은 관심이 있죠. 이것도 무조건 서울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해외에 계신 90일 초과하신 분이나 전체 기간이 이제 183일이신 분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선공고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1순위자가 청약을 고 2순위자가 접수한다. 접수 방법 유의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고요. 1세대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2인 이상 각각 신청할 경우 부부 각각, 예를 들어서 부부 각각 신청을 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느니 이런 거 명의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순위는 청약 이제 저축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납부할 것. 순위별 자격 조건, 과거 무주택 구성 이제 5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기간에 구택원으로서 저축 총액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매달 일정한 날에 10만 원씩 몇 년을 그리고 몇십 년을 저축하셨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판가름 납니다. 지금 어떤 말로는 뭐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아야 240회 이상 매달 10만 원씩 일정한 일에 돼야지만 당첨이 되는 거 아니냐. 워낙 갭 차이가 3억 이상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청약 통장들이 이쪽에 많이 소비가 될 것 같고요. 자, 무주택 산정기간, 요것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 30세 이상부터 카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꼬박꼬박 넣었다 하더라도 만 30세 이후에 납입한 횟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도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만 30세 이상부터 카운터가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아, 혼인을 일찍 했을 경우 요거는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혼인을 20대 때 하셨으면은 무주택 기간을 산정, 그때부터 카운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장소 및 뭐 이거는 거의 다 아마 보시면은 이제 날짜만 얘기해 드릴게요. 3월 9일 이제 기간 출자 같은 게 3월 9일에서 3월 10일, 그리고 다자녀, 그리고 나머지 특공들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하고 10일에 나눠져서 이제 청약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만 받고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3월 26일 일주일 뒤에 하고요. 한국감정 청약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는 곳이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청약 동원하고 청약 통장 가입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 분양 같은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 접수만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청 방법 특별 공급 홈페이지 가서 하시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 은행이나 아니면은 금감원에서 하는 홈페이지에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시간 같은 경우는 8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 일반 청약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3월 25일 날 약 열흘 정도 후에 수요일 5시 이후에 발표하고요. 아침부터 너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은 이제 월요일부터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기간 같은 경우는 약 3개월 뒤인 6월달, 두 달이군요. 두 달인 6월달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택가격 납부 방법, 선납 할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5%, 중도금 1차 15%, 2차 15%, 3차 10%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발권 확정 비용 같은 경우 10%, 나머지 잔금 때 85% 이렇게 냅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요 날짜 6월 달에 내신다고 보면 됐고요. 그 이후로 약 입주 전까지 약 한 8개월간 15%, 10%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해서 55%,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죠. 요거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좀 특별사항인데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금, 융자금이 5,5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상환 일정 할 시
일시 상환할시 잔금 대출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행 가서 이런 거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 공급하는 59제곱미터 분양주택은 정부가 무주택들을 위한 자금 융자하는 에서 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이 가능하며, 대환대출 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로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20년 동안 상환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구 9단지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대출금이 5,500만 원, 대환대출 적용 시 3.6%, 그리고 이율 적용 시 2.8%, 이런 식으로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치 기간 20년 동안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구 9단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입주자 모집 요강 안 보시고 대충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강남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보였던 게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한도 걸리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분양 금액도 못 이제 계약금도 못 돌려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모집 공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청약하시고요. 9단지는 일단 로또 같습니다. 실거주자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고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9단지고, 앞으로 나올 단지는 앞으로 엠벨리는 10-2단지밖에 안 남았고, 그건 솔직히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일정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분양 물건보다는 이제 임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구멍이 작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전매 제한 기간 10년 꼭 염두해 두시고 분양에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